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이탈표였어요. 어떻게 일단 신명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사실 저도 그 어제 체포동의안 이제 그게 어제 딱 그 가결,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아주 묘한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놀랬던 것이 좀 민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저는 부결을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매표 계산해가지고 뭐 170표 이상이 부결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민주당 의원들 거의 뭐 30석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의견을 같이 안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의 단일 대우에서 이제 의견을 벗어난 것인데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랬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사실 이제 체포는 안 됐지만 이제 그 법원으로 가는 길은 막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묘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39대 138. 그러니까 결국은 찬성표가 더 나왔어요. 야.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스타일을 많이 구겼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상 정치적인 사망 선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동안에는 이제 민심이 흔들리는 것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또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속 데이터상으로는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고 국민의 국회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보다도 지지율 차이가 계속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수도권 민심이 너무 안 좋았다. 그렇죠. 수도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3년 전이에요. 2020년 총선에서 그렇게 180석을 만들었던 것이 그렇죠. 사실은 의원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잘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이야. 그때 이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여튼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0리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마치 내가 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처럼 그런 착각과 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히려 수도권의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런데 나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왜? 사실상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심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의원들. 그렇죠. 이게 더 큰 거야. 그렇지. 이른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단속으로 해서 170석 이상, 170표 이상으로 압도적인 부결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멘토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해찬이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가 전 총리가 며칠 전에 원로 자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자,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그랬는데 압도적인 부결이 아니라 찬반만 놓고 보면 자 기권표 무효표가 없었다. 그러면 찬반만 놓고 보면 체포동의안 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139대 138. 근데 더 뼈 아픈 거는 뭐냐면 무효표야. 왜? 그렇지. 이 무효표는 점 하나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표는 던지기 싫어. 근데 반대표 던지면 또 개딸 양아들이 난리칠 거야. 난리 부르스를 칠 거야. 그러니까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점 하나 찍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이 남이 돼버린 거예요. 남남 돼서 남남. 그렇구나. 아니 저도 이게 처음에 139, 138을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저랑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부결표 나왔을 때 이게 180이 되냐, 막 170이 되냐 이랬는데 맞아요. 갑자기 130, 50개가 쭉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반대표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전체로 다 부결표를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반대표는 그러니까 찬성표는 찬성표. 그게 19개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121개가 나왔을 테니까 한 18개 정도는 그쵸,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효표 이런 걸 합하면은 그래서 이제 30 몇 개, 30 몇 개, 뭐 35개, 40개 사이 정도잖아요. 근데 35개에서 40개라는 이 숫자의 함정에는 국민의힘이 100%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누구나 예상하고 있고 또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가운데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반대표 던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난꾸러기들이. 장난꾸러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 아니 그 표의 오묘한 표의 역학관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게 가결이 돼버리면은 이재명 변수가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총선을 생각하면 더 길게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부결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찬성표를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이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금 따진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노웅래 때는 노웅래 의원 때는 161명이 부결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이른바 반명 또는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등을 돌린 건데 이게 이른바 쌩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부결표 터진다. 그랬다면 기억날 거예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왜 찍힐 수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 부결해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표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도 이번에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 차라리 부결을 던졌을 수 있어요. 왜 표나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야기도 안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뼈아픈 거예요. 이게 더 뼈아픈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계속 의원직은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직 의원이죠. 국회의원회관에서 쭉 지나가면 폭도 지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볼 때도 그 눈빛이 저 새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이런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기명이다 보니까 알 수는 없죠. 누가 찬반인지를 가릴 수가 알 수 없다는 없어, 알 수 거고. 없어. 저는 여기서 뼈아픈 게 뭐냐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엄청 그 비명계들 설득하러 다녔어요. 맞아요. 굉장히 읍소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거의 치명적인 것이고 저는 노웅래 의원 때랑 지금 이재명 대표 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의구심을 던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리더 잘 못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노웅래 의원은 대선 이후에 발생된 의혹 그 부스럭거리는 그 집에 3억 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친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거는 이게 2015년도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를 덮었던 내용을 이제 와서 수사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이나 이런 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복이 아니라 마땅한 수사다. 근데 왜 이재명만 예외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많은 동의를 얻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전 이런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짧게 이제 곁들이면은 노웅래 의원하고의 차이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노웅래 의원은 물론 이제 돈다발이라는 것 때문에 강한 의혹이 부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료 의원들의 동정심도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튼 그런 일이 또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없으란 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이 국회에서는 가장 큰 방패가 이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렇죠. 여하튼간에.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15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분석이 유죄 인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나 야당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으로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지금 법대를 졸업했고 한 사람은 법조인이잖아요, 그죠? 신인규 또 김재섭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 이거 유죄다, 이거 유죄다. 감이 오는 거네. 이런 인식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노웅래 같은 경우에는 동정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건 명확하다, 발을 뺄 수가 없겠구나라는 인식이 상당히 이 전파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걱정이 되는 거, 뭐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건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 솔직히 리더십이 이제 흔들렸잖아요. 정치 사망 선고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믿을 게 뭐다?
개딸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차도살인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어떻게 됐냐면 나는 그 이후에 민주당 반응이 더 웃겨요. 네. 제일 웃겼던 게 나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뭐였냐면 그 개딸들이 좌표 찍어가지고 네. 너 부결이야 찬성이 그 우리 명단 나온 게 한 있거든요. 20 몇 명짜리 네, 명단 20 들어가 몇 있는데 명짜리 나온 게 있어요. 네. 막 거기 보면 뭐 조응천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태극기 부대들이 막 무슨 탄핵 명단에서 뭐 특급 뭐 이렇게 해서 막 무슨 뭐 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이름에 개 재섭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되게 그 신내나게 해놓은 그 포스터 같은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좌표 찍어가지고 누가 이 사람들은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다 무조건 낙선시켜라 좌표를 지금 찍어서 그러고 있거든요. 웃긴 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딸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너 부결이야? 아니면 부결이야 가결이야? 빨리 얘기해.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명단에 빼줄게. 지금 의원실이 그것 때문에 난리랍니다. 그 좌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소영 의원도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이소영 의원한테 너 찬성표 던졌지? 아니라고 하면 네가 증명해봐. 부결이라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이소영은 실제로 지역구 그 주민들한테 저는 부결표 던졌습니다. 문자를 다 보냈답니다. 개딸 그러면 무기명 투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명 투표가 시키네 사후적으로.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큰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리더십이 없고 본인이 표단속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개딸들이 다 나와가지고 차도살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보세요. 이번 게 138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냥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최대 부결표란 말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2차, 3차 동의안, 체포 동의안 나왔을 때 점점 더 부결표가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딸들이 몰려와서 무슨 십자가 밟기 하듯이 야 너 부결이야 찬성이야 반대야. 너 찬성이야 반대야. 아니면은 네가 증명해서 문자 다 보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김재섭 위원장의 분석 견해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오히려 더 부결은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69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무소속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딱지로 지난 2020년에 당선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연상되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또 가족분들이 이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가 좀 연상될 수도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왜 중국의 문화혁명 기억나죠, 그죠? 네.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홍위병들이 와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지금 오히려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찬성표 이탈표가 나온 거예요. 왜냐 이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 그러니까 나는 싫으니까 나는 이재명 싫어 이러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드린 나는 이번 이 표결이 정말 뼈아픈 건 뭐냐면 무효표예요. 무효표. 왜냐하면 전자투표를 하면은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무효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정말 싫은데 찬성이나 가결은 물론 무기명이지만 찬성이나 또 반대는 표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만 원 찍어서 무효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더 정치적 이탈, 치명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체포당연이 온다. 그러면 완전 감시체제가 될 거예요. 너 뭐 하나 우리 정말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니 거 뭐 한번 볼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석에서 걸쩍걸쩍 거린 것까지 보면서 너 찬성표 던진 것 같은데 이러면 앞으로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지금 집단적인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음번에 영장 한번 치면 저는 이 찬성표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표 이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럼 나름의 그런 동지의식 내지는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에 그래도 소수지만 한 3, 40석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을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좀 컨센서스가 전 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영장을 치면은 이분들이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체제 하에서
더 이상 반등해서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뭐 끝을 모를 지금 이렇게 추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또 민주당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선거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 가면 공천 받아도 떨어지는데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다음번에 오면은 이제는 날려야 된다. 그리고 소수 확인이 됐다. 전 그래서 가결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신은규 변호사의 지적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게 서울 민심이 상당히 민감해요 지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 성향이 상당히 강했죠. 그렇죠. 뭐 DJ가 활동할 때나 이럴 때는 사실상 서울은 야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수 정권이 계속 연속이 됐고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연결될 때 또 김영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야당 성격이 서울은 야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왜 변했냐면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서울에 이게 부동산 영향이 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른바 젊은 세대들은 서울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이 이 투표권의 주민등록의 기준이 아니라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신은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20%대 지지율인데 그 조사에서 서울 지지율이 20%대야.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은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할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강북구나 뭐 도봉이나 노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한나라당이 이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이 또 미래통합당이 또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 지난 대선부터 바뀌었어요. 지난 대선 직전에 LH 사태가 터지고 오세훈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서울 민심이 또 달라졌어. 특히 한강 주변으로 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 대선이 한 20만 표 정도로 차이 나서 0.73%로 이긴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35만 표 차이를 내요. 그러니까 저력이 있어. 서울이 오히려 지금 집권 여당의 텃밭이 돼버린 거예요. 뭐 아주 뭐 이게 그냥 아성이나 마치 뭐 그냥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영남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집권 여당 성향이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위협인데 아이러니하다는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누구냐면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의원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지역구가 다 어디예요? 다 서울,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실제 이 표정과 속마음은 상당히 지역구의 이 유권자들의 성향과 분포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자기의 욕망을 저는 그 제어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개딸들의 그런 협박도 무서울 수도 있겠지. 그게 들어오면. 근데 어쨌든 본인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체제에서는 총선 못 치른다. 전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같으면 뭐 가령 이제 이재명이 감옥쯤 가고 사물특혜 좀 있는다고 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들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민주당은 위기다. 우리 총선에서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파격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김혜영 알죠? 근데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현실성은 없는데 현실성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당위적으로 본다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다면 그건 무섭지. 아주 유권자들의 시각이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 같아도 완전 새로운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에 이어서 그 민주당 내에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그죠?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당 가능성이 그동안은 가능성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현실화로 가는 거 아니냐. 거의 한 스텝 거의 갔어. 아니 왜냐하면 사실 분당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결국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결국 국고보조금 받아야지 당을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중요한데 지금 벌써 30석 이상이
뜻을 같이 하는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에 대한 의견들이 거의 뭉쳤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움츠리고 있는 이 비주류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전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안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더 목소리를 이제 강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물러나라 내지는 책임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큰데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뭐 국정조사 국면부터 해서 이상민 탄핵 국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쭉 리더십을 행세해오는 걸 보니까 행정은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루틴한 행정은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잘 못했다는 의견도 많죠. 이 정치는 생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는 우리 총선 못 치른다. 은근히 이재명이 쫄보도 쫄보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근데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분당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당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실망입니다. 분당은 제가 분당입니다. 성남 분당 안철수입니다.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강철수. 강철수. 아주 강합니다. 강철수입니다. 네, 성대모사는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열린 우리당의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른바 탄도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2004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이 조명받을 수 있었지. 사실은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에서 나가고 민주당으로 갈라졌을 때 둘 다 사실은 경쟁력이 없었어요. 맞아. 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도 헤매고 또 헤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 분수령이 됐죠. 그래서 사실 민심이 이제 열린우리당 쪽으로 쏠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을 하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분당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정도로 누가 구심점으로 해서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세력화가 될 거냐. 그렇지. 왜냐하면 그냥 우리한테 공천 안 주니까 우리 공천 우리 생각해서 나간다. 우리끼리 그냥 공천해야 되니까 이러면은 별로 민심이 안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거 구도인데 내년 총선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거든. 그러면 결국은 양강구도야. 근데 여기에 제3정당인 민주당의 이 분당이 나와서 뭔가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 건 어렵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좀 표를 줬더니 그 다음에 뭐 별거 없더라. 이런 생각의 학습 효과도 분당을 해서 성공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신당을 창당을 할 가능성이 0%도 없냐? 그 정도야. 1%도 없냐? 그러니까 0%래.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전 네. 분당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민주당이? 이 안에서, 당연하죠. 이 안에서 그냥 죽는 거고 분당을 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 아까 90점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미국에 NY가 있습니다. 엄중한 뉴욕이네요. 물론 뉴욕인데 많은 NY인데 분들은 뉴욕에 있네. 그렇죠. 뉴욕대인데 뉴욕 주립대인데 지금 그 N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NI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시개 피고 계시거든요. 몸 풀고 계시거든요. 지금 서른 의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NI가 만약에 90점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그 30명 저도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호남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맞아.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 때도 광주에서 표심이 나왔잖아요. 투표율이 그냥 반타작이에요. 그냥 민주당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니들.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약간 NI 같은 사람 90점 삼아서 근데 그런 것도 있어. 호남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도 뭐 물론 분당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가라 그랬거든. 같이 못한다. 수박 나가. 수박 나가. 니네는 그 과일당 따로 차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내분이 좀 심해졌다라는 건데 그 두 번째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무더기 이탈표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이때 사태 속에서도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당내 개파전 앞으로도 심각할 거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이게 언론에서 어떤 데는 이탈표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반란표라고 불러요. 근데 이탈과 반란은 아주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낮에 뭐 저 다른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한번 짚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탈표로 본다 그러면 전혀 사전에 어떤 공모나 이런 게 없이 모의가 없이 그냥 가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가결표 던질래라고 하면 이 정도로 세진 않을 텐데 만약에 몇 명이 모였다 이거죠. 조직화됐다. 조직화가 돼서 야 오늘은 이 무조건 30표, 35표는 이재명한테 보여줘야 돼. 야 우리 이번에 근육자랑 한번 하자. 야 우리가 지금 비명계라고 이런 식으로 비명 한번 못 지르고 사는 게 괜찮아? 안 되지. 우리도 한번 힘 보여주자. 적어도 이번에는 35개는 적어도 안 하게 나와. 이렇게 공모를 했다면 그건 반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리더가 있겠네. 리더가 있겠지. 리더가 음. 있겠지. 근데 제가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공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김재섭 위원장이 이야기대로 우리가 표면적인 이 이른바 공모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연판장도 돌리고 네. 누군가가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또 하나의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길인가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있는데 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공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조직표 짜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눈빛이 좀 통하잖아요. 찌릿찌릿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서로 식당에 가더라도 메뉴를 같은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부대찌개. 근데 그런 것처럼 꼭 표면적으로 도모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한 30여 명 정도는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이 반감 정서가 이 형성이 돼 있을 수 있다니까. 정치적인 공모. 그게 만약에 30석이라 그러면 바로 그냥 분당 자체로 원내 교섭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나가는 거야. 수틀리면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특히 그게 만약에 호남이다 이렇게 되면 가는 거야. 짜증나게 하면 바로 나가. 진행시키는 거야. 호남당 국민의당 화면 크게 띄워주십시오. 화면 크게 띄워주시고. 야 심각하네. 예. 저희가 지금 슈퍼챗을 너무 안 읽는 동안 거의 저희 1,500명께서 지금 동시 접속하셨어요. 이거 신인규 변호사가 오니까 1,500명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신배 조합이 아주 삼뚱 조합 아니까 삼뚱. 삼뚱 조합입니다. 아니 우리 신인규가 오니까 아 이게 분위기가 싹 사네. 자 살아있네. 자 은둔생활 매거진님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배 소장님 응원합니다. 배 소장님 팬이십니다. 최영선님 선진국 국회에 가부를 무기명 필체로 투표한다니 그 시제 감정 필요해. 왜 선관위 투표 도장으로 안 해요? 우리 국회가 좀 그래요. 전통이 있는 거죠. 70년 아니 근데 우리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회 의사국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식을 위해서 국회의 의사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투표하기 전에 또 한번 설명을 해요. 항상.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 때는 그 정도 실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뒤에 우리가 이 국회 본회의장 뒤쪽으로 걸어가서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무효표가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이야. 그러니까 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맞아요. 치명적으로. 자,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 마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타구님, 네. 이거 직접 읽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신 대표님 오셨네요. 시즌 1 때 장관님이랑 방송하는 걸 못 봤는데 이제야 부랴부랴 집에 왔습니다. 10분 지나겠네요. 오늘 배 소장님, 도나스 장관님, 신 대표님 재밌게 듣겠습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500분이 넘은 상황에서 저희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마일 리버님 반갑다. 젊은 권성도 응원한다. 이거 아십니까? 몰라요.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그 코크다는 별명이 많아서 요즘에 뭐 코크롱부터 해가지고 후견 뭐 많거든요. 권성동 활용한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닮았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20년, 30년 뒤가 되면은 신선동. 그렇죠. 신성동 되는 거죠. 강릉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동. 강릉 갑니다. 저는 또. 권성동 의원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체리 엄지척 다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저는 못 받죠. 저는 내놓은 자식. 대신 제리 따봉은 좀 받은 것 같아요. 제리 따봉은. 제리 따봉이죠. 이도경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인님
천하용인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네. 조순희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X 라지님 신변님 너무 반가워요. 국밥에 힘차게 응원합니다. 몸이 무거워 입으로만 응원합니다. 이거는 입이 아니잖아요. 참고로 우리 3X 라지님이 네. 지난번에도 우리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본인은 4X 라지 배소장하고 같은 사이즈를 입는다. 그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저도 어제 그 2X 라지 옷을 하나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도리님, 홍콩 달러로 보내주셨네요. 홍콩에서까지.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 감사합니다. 다시 자주 오세요. 보물사냥꾼님 그새 딱 15,000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냥꾼님. 그 신규 변호사님 오니까 또 뜨겁네요.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차도리님 셰셰. 네. 야.